테슬라는 주주들의 판매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면서 주가가 이번 트럼프 정권 수혜를 받기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테슬라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정권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부과 발표에 따라서 캐나다 그리고 중남미권에서 반미 감정이 테슬라에 안 좋은 감정을 유발시키면서 불매운동의 여파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번에도 차량 판매량 부진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하락 요인 두 가지 모두 다 판매량과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번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테슬라가 M7에 준하는 기업으로 점프하기 위해서 받고 있는 큰 조정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 번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테슬라의 장기 성장성의 핵심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비감독 자율주행 FSD 서비스 출시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판매량 감소에 대한 우려는 일시적인 여파에 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죠. 먼저 첫 번째, 트럼프 정부의 화살을 테슬라가 전부 막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트럼프는 국가 부채 해결을 위해서 금리 인하와 달러 가치 하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용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면 당연히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국채 매수, 금리 하락이라는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의 연장선 상에서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 중국, 일본, 한국까지 새로운 조건으로 많은 것들을 협상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결국 미국의 국채를 사줄 다른 국가의 자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내고 싶은데 화폐 가치를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이런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잘 유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미국채를 받아줄 곳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과의 관세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쥐고 나서야 관세 리스크가 좀 잠잠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특히나 트럼프가 미국의 51번째의 주가 되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캐나다는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슈에서 중심에 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발표했었고, 캐나다도 이에 맞서서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한 상황이죠. 이후에 50%까지 관세를 미국에서 올리겠다라고 했지만,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력의 25%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다시 50% 수준의 관세는 철회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트럼프의 외교적인 협상 과정에서 관세 카드가 계속 활용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준 셈이고, 이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테슬라 차량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테슬라 차주에게 테러를 가하는 등 이런 반정책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뭔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굉장히 캐나다 쪽에서 테슬라에 주는 피해가 막심할 것 같지만, 테슬라의 차량은 연간 180만 대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만큼 연간 판매가 되는데요. 캐나다는 그 중에서도 5만 대 정도를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핵심 지역일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60만 대 이상 그리고 중국에서 60만 대 이상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역시나 미국과 중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는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의 돈독한 관계를 증명하듯 테슬라 차량 구매를 인증하는 모습을 공식 석상에서 보여주면서 미국인들에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미국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쩌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오른팔 역할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피해보고 있는 판매량 저하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지켜주고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좀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정치적인 이슈에서 발생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굉장히 주가에 예민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시기적으로 트럼프가 취임한 지 100일쯤이면 이런 관세에 대한 시장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 트럼프 일기 때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트럼프도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의 상승 기조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일 테니까 언제까지고 시장의 하락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인 판매량 감소에 대한 우려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유럽에서 테슬라의 가장 큰 시장인 독일에서는 1월에 등록이 거의 60% 급감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작년 1월 3150대에 비해서 올해 1월에 1277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독일 전기차 판매량은 실제로 53.5%나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테슬라의 판매량 감소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더욱더 크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63.4% 전년 대비 하락했고 영국은 18% 정도가 판매량이 하락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테슬라의 1월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 50.4%가 감소한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유럽 전기차 시장 전체가 작년보다 판매량이 늘고 있음에도 테슬라의 판매량이 유독 줄어든 이유는 바로 신형 모델 Y 출고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들이 신형 모델 구입을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는 구형 모델을 사지 않고 신형 출시일까지 구매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신모델을 출시를 할 때 생산 공정의 일부만 변경하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테슬라는 기존에 가장 스테디하게 많이 팔리고 있는 핵심 모델인 모델 Y의 생산 라인을 전면 생산 중단을 하고 신형 모델 생산 공정으로 전환하는 라인 변환 작업에 돌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생산해둔 구형 모델 Y의 재고 이외에는 신모델 출고일까지는 모델 Y 쪽에서는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처음으로 출고되는 모델 Y 신형 런치 에디션은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2월 27일부터 출고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럽은 3월 7일부터 일부 독일과 스페인을 시작으로 출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3월부터 출고가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다시 회복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3월 말부터 4월 정도는 되어야 한 달 동안은 정상적인 모델 Y의 인도량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신형 모델 Y의 생산 공정 전환 작업이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기존에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2023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판매량인 180만 대 중에서 모델 Y가 120만 대를 차지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요한 모델이라는 것이 숫자로도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런 판매량 급감이 어차피 예상된 흐름이었는데, 다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인접 국가들과의 정치적, 외교적 이슈와 맞물리고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번 테슬라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그는 몰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